안녕하세요. 저는 57세 전업주부로 1965년생, 이제 퇴직한 지 10일차 백수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퇴직금 2억 원이 딱 들어왔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지킬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에 2억이 딱 지켰어. 아우, 이제 뭐 우리도 어엿한 부자야. 아니 여보, 잠깐만. 그 돈 어디 넣을 거야? 말해봐. 아니, 근데 은행은 뭐 이자가 너무 쥐꼬리잖아. 오. 그리고 요즘에 AI가 알아서 굴려주는 것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이 가상화폐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뭐 이제 또 점점 오를 거라고도 하고 말이야. 가상화폐? 당신 예전에 그거 투자했다가 마이너스 40% 났던 거 그것도 벌써 잊어버렸어? 아니, 그때는 그냥 충동적으로 한 건데 이번에는 내가 전문가들 영상 이런 거 쫙 보고 공부도 쫙 하고 했어요. 아, 됐어. 쫙 뭐 할 거 없어.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보, 나는 예금이 좋아. 우리 나이에 수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야. 알았어, 마음의 평화. 그럼 이렇게 해. 퇴직연금처럼 위험한 자산, 퇴직연금이니까 위험 자산은 70%, 안정 자산은 30% 어때? 아, 문제는 지키는 거지. 아, 거기서 조금 더 넣을까? 당신 뭐 계속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예, 그 좀 더 넣어야지 그러잖아. 이 돈은 진짜 땅 파서도 안 나온 돈이야. 우리 인생 마지막 거금이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 월급처럼 금 따박따박 그 꼬박꼬박 받는 뭐 그런 방법 없을까요, 여보? 뭐 IPR 계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거 복잡하다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이제 그만 좀 판단하고 이번에는 전문가 조언 듣자. 제발. 저희 부부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이 2억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안정이 먼저인데 남편은 굴려야 산다며 제 속을 뒤집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이 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현실이죠. 통장에 2억이 딱 찍혔는데 부부 사이에도 지금 온도차가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두 분의 재정 상황, 그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자가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시세 약 9억 원입니다. 대출은 없고요. 매도 계획도 없으시고요. 금융자산은 퇴직금 2억 원, 예금과 비상금 합쳐서 총 2억 6천만 원입니다. 부부 소득 상황도 한번 보시면요. 모두 현재 무직 상태고 남편의 국민연금은 4년 뒤 개시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상황 보시면요. 자녀는 독립 완료, 이미 결혼 비용은 모두 지원해서 예상되는 추가 지원은 다행히 없습니다. 와. 예,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얼마나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게 고민인데 대출과 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 이것만 해도 큰 건데. 그거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부부가 현재 무직이고요. 120만 원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이 4년 후에야 들어온다는 소리죠. 4년 뒤에 소득 없이 버텨야 되는 기간 좀 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야 그 기간 때문에 그런지 아내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딱히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퇴직금 2억 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네. 꽤 좀 쏠쏠한데요?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퇴사 직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을 예를 들어서 30년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약 666만 원 정도 되니까 이분은 30년 동안 일했다 그러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666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금은 사실 오래 근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퇴직 전에 평균 임금이 얼마나 높으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열심히 일하셨고 그렇게 수입이 적은 분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오래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30년 근속이라고 한다면 666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20년 정도 일하셨다 그러면 월급이 1,000만 원인 상태에서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에 소득이 딱 떨어졌을 때 굉장히 급격한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죠. 어쨌든 2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니까 이 돈을 어디에 놓고 어디에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 노후의 품격
지역 노후의 질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예. 이 사연자분의 현재 재정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득은 끊긴 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출 없고 자녀 독립했다라는 오. 게 굉장히 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급되기까지 이제 4년이나 남았고요. 취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껏 모아둔 자산으로 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현재 금융자산을 보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2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단순 계산으로 5년 동안 한 달에 약 430만 원을 쓸 수 있지만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120만 원 정도니까 이거 국민연금만으로는 5년 뒤에 가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2억 6천만 원을 얼마나 더 오랫동안 조금 현명하게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받아놓는 것보단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래야 세금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연 속의 남편분은 이미 아까 휴대폰 보면서 네. 통장에 빵 들어왔거든요. 일시금으로 들어왔는데 백수된 지 10일이나 됐고 그럼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거 아닌가요? 다행히 10일밖에 안 됐으니까 다행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 이미 받은 퇴직금이라고 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거를 다시 반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제일 궁금한 게 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느냐인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도 최소한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금 계좌, 일시금으로 받은 걸 다시 연금 계좌에 반납하게 되면 이미 냈던 퇴직소득세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일시금으로 받은 순간 저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어요. 60일 안에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이 방송 꼼꼼히 좀 잘 살펴보셔야겠어요. 자, 그럼 퇴직금 이게 다시 그냥 들어온 거 넣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제 생각에는 네. 절차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약간은 이제 지켜야 될 절차가 있지만 엄청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퇴직금을 받았을 때로부터 이 60일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만 이 IRP 계좌, 개인형 IRP 계좌에 다시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회사하고 빠이빠이를 하셨지만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하셔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걸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금을 냈다라는 증빙 서류거든요. 요 서류를 챙기셔서 이 IRP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같이 제출을 하셔야 이미 낸 세금을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금이랑 방금 말씀하신 IRP랑 뭐가 좀 다른 건가요? IRP 이게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해도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RP는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 여기다 넣어두면 세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자동적으로 운용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사연 속 아내분이 말한 것처럼 네. 따박따박 꼬박꼬박 없냐고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 주는 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정해진 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IRP에 넣어둔 돈은 그래도 조금 유동적으로 내 마음대로 비교적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도 최소 3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셨고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사연자님의 남편처럼 3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세금이 얼마냐를 보면 한 2%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퇴직금을 받으셨다. 이거의 2%니까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IRP에 넣고 이걸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되면 세금이 120만 원 감면받아서 28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연금을 받는 그때그때마다 마치 할부처럼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년에 걸쳐서 받게 되면 약 한 달에 2만 3천 원 정도의 세금만 내시면 되고 11년 이상 또 나눠 받게 된다 그러면 감면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가기 때문에 더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세금 아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120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일시금으로 받으나 연금으로 받으나 그거밖에 차이가 안 돼?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요거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실 더 큰 게 지금 내야 될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라는 이제 과세 이연의 혜택이에요. 세금을 나중에 조금씩 나눠내면서 미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지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당장 400만 원 세금을 내야 하겠죠. 그리고 이분은 이미 낸 거고요. 그런데 만약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금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적게 나눠서 낼 수 있고 그동안 그 돈을 굴릴 수가 있잖아요. 이미 퇴직금을 뭐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그래서 60일 안에 IRP로 이체를 하셔서 이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IRP 그 영어로 돼 있어서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2억 원은 그냥 다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2억 원 다 넣어도 되는데 다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사실 소득이 딱 끊겼으니까 지금 다음 달이 불안하고 그 다음 달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2억 원 중에 필요한 돈은 빼고 일부만 넣어도 돼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정도는 내가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는 요거 5천만 원 정도 생활비로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빼두고 네. 나머지 1억 5천만 원 정도만 넣어도 되는 거죠. 다만 이런 경우엔 그 세금 감면 혜택도 다시 넣어두는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모르고 지나치면 아까운 정보네요. 오. 그리고 요즘에는 퇴직연금 상품 이것도 자동으로 또 운영해주고 이런다면서요? 네,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걸 다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데 이게 바로 디폴트 옵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도입이 되는데 그건 또 뭐야? IRP의 디폴트 옵션 복잡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IRP는 퇴직금을 담는 주머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에서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될지는 본인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IRP라는 주머니에 넣어놓고 이걸 예금으로 굴릴지 아니면 펀드로 굴릴지 채권으로 굴릴지 이걸 개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수시입 출금 통장에 이자밖에는 안 줘요. 그런데 이거를 복잡하지 않게 어떤 상품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지정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는 디폴트 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디폴트 옵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뭐 하면 디폴트 값 그래서 기본 네, 값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한 번만 딱 지정해 두면 이 IRP라는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처음에 그렇게 지정해 준 대로 자동으로 굴러간다. 그러니까 매번 돈을 넣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돈을 꺼냈을 때마다 지정을 하지 않으셔도 처음에 한번 설정해 놓은 대로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돈이 투자되는 뭐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이 원하셨던 게 그 따박따박, 네. 또 꼬박꼬박 그렇습니다. 이거 돈 받는 거였잖아요. 네, 지금 2억 원이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되셨지만 그거 기분은 그대로 이제 반납을 하시고요. 요 전략을 쓸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 후 60일 안에 반드시 IRP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구조에 세금도 천천히 따박따박 낼 수가 있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분산하는 투자 전략까지 투자도. 한 번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 퇴직금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가 노후 30년, 4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급하게 어딘가에 무조건 투자해서 불리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서 꺼내 써야 될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일단 퇴직하면 내가 매달 정말 계속 이야기하지만 꼬박꼬박 받는 돈이 뚝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 불안해질 텐데 그래도 국민연금을 좀 받기 시작하면 그때는 숨통이 좀 트이겠죠. 그렇죠. 아무 소득도 없다가 국민연금이라도 받으면 그나마 나아질 텐데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 남편분이 60세, 아내분이 57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남편분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시점부터는 120만 원이라는 고정 수입이 생기겠죠. 그리고 1년 뒤 만 65세가 되면 뭐 전기요금, 교통비 감면 이런 복지 혜택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비과세 저축계좌. 요걸 이제 65세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 한도는 5천만 원이고 이자 소득세는 0%. 그리고 중요한 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65세쯤에는 이런 혜택들도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4년 버틸 준비를 해서 그렇게 전략을 짜면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만약에 퇴직금 2억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저는 IRP에 다 넣지 않고 2억 원 중에 일부 한 5천만 원 정도 빼고 1억 5천만 원 정도만 굴리면서 5천만 원은 뭐 정기예금이나 안전한 파킹 통장 이런 데 놓고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IRP 얘네 1억 5천 쓰면 안 돼 이렇게 아껴야 되는 돈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이제 계좌를 분리해 놓는 개념이고요. 그래야지 사실 나머지 돈들도 안전하게 굴려가면서 이제는 요 통장에 있는 건 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겠네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분리해 두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싹 보니까 네. 이 부부가 가진 9억 원짜리 집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 그냥 단순히 거주용으로만 있기에는 조금 아깝다 싶네요. 아깝죠.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주택도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만 활용할 게 아니라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당장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걸 나중에라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주택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얼마 받으실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부 중에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 지급되거든요. 지금 아내가 57세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9억 원의 주택으로 신청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일기 신도시면 이거 재건축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분들 매도 계획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거 매도 계획 없어도 재건축이 되면 분담금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사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또 주택연금 받는 상태에서 그럼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계속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엔 재건축이 되는 그런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럴 때 주택연금을 받고 있으면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조금 꼬일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택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주택을 좀 처분하고 다른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구입해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주택이 좀 싼 집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자금이 좀 일부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뭐 여윳돈으로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단순히 이걸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미래에 이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이 아내분의 나이가 57세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지금 뭔가 딱 할 수 있는 거 혹시 없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내의 경우 지금 노후 준비 막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막차냐? 바로 국민연금 가입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만약에 매달 20만 원씩 지금 한 번도 안 내셨으면 10년을 내셔야 되는데 20만 원씩 10년을 내게 되면 10년 후에는 한 달에 지금 가치로 27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은 남편분이 뭐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는 그 4년 후부터 국민연금, IRP 그리고 필요시에는 주택연금 이렇게 확보를 해두시고 아내분도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고려해서 미래 월급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27만 원씩 받으면 조금 짠데요. 아니 사장님이 너무하십니다. 이게 자꾸 미래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4년 공백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렇죠. 이 소득 공백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이 퇴직 후에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 구간을 메우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소득 사다리 전략입니다. 소득 사다리. 네. 그게 뭐죠? 일단 1단계는 IRP에 1억 5천만 원 넣어두고 2단계는 생활비용으로 정기예금 5천만 원 빼둔 돈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모으신 돈 6천만 원 있잖아요. 요걸로 좀 활용을 하시고요. 3단계로는 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한 번에 무언가 돈을 다 찾아서 현금화시키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 필요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기별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을 좀 구성을 하는 이렇게 층층이 구성하는 전략이 바로 소득 사다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턱대고 쓰는 것보다 딱딱 계획해서 쓰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연금 개시 시점까지는 생활비 공백 막을 수 있고 또 조급하게 투자해서 돈을 날릴 위험도 이렇게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60세 퇴직해도 그냥 영영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뭐 일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연금도 받고 네. 그렇게 같이 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정 소득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일하면은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은 연금 깎인다 또는 안 맞아, 준다 맞아. 이런 얘기 오. 있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다른 곳에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는데 그럼 소득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벌면 깎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소득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생각보다. 대략 한 250만 원 정도 남짓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액되는 비율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딘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보고 추천드립니다. 이제 은퇴하면 이제 소득이 없으시니까 예.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보험료가 확 올라간다던데? 맞습니다. 은퇴 후에 무서운 건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서운데요. 맞아요. 다행히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보험료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하고 소득을 미리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건강한 노후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소비 패턴이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의 기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정비를 줄이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소득을 늘리는 게 먼저인가요? 둘 다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당장에 가능한 건 일단 고정비 감축이겠죠. 네. 이게 아내도 일을 해야 될까요?
지금 57세시면은 누님입니다. 누님. 그래요? 아직 노후를 얘기하시기 예, 좀 예.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충족하니까 또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부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취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소득을 일으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퇴직금 2억 원을 언제까지 혹은 몇 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이게 생활비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당장의 생활비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생활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뭐 지금은 예를 들어 500만 원 쓴다라고 하더라도 20년 뒤, 10년 뒤에는 좀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억 원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는지는 지금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겠네요. 네. 자, 이제 퇴직금 2억 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딱 두 덩이로 나눕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1억 5천만 원은 IRP 계좌에 넣어두고 5천만 원은 뭐 예금이나 파킹 통장, CMA 이런 것처럼 이자는 조금 낮아도 내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에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같이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9억 원짜리 집은 그냥 사는 곳만이 아니라 이 주택연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청하면 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만 한 60세 때 신청하면은 한 180만 원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적절한 시점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주택의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잖아요. 이 시세가 오르게 되면 그때 집을 팔고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옮겨가면서 남는 차액으로 뭐 생활비나 여유자금에 보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아내분 국민연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10년 뒤에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것도 전부 하나로 묶게 되면 이 노후 월급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해서 그 퇴직금을 잘 굴리시고 노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